좋은 강의의 관리를 더하다. 안녕하세요. 세안 아이비 영어 강사 이승현 팀장 강승재입니다. 네,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과목 선정에 대해서 1탄의 동영상을 찍어봤는데요. 오늘 이제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.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대략적으로 좀 이제 그룹별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드렸었는데요.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그룹별로 어떤 과목이 있고 또 과목 선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팀장님, 그룹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. 그룹은 일단 6개 나눠 있죠. 근데 6개 중에서 우리가 조금 우려 봐야 될 것은 좀 더 스페시픽하게, 다시 말해서 그 그룹별로 어떤 과목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 중에 첫 번째로는 바로 그룹 1, 2입니다. 그룹 1, 2는 사실은 First Language와 Second Language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First Language는 Korean A, English Lit, English Langlit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룹 2는 제2 외국어죠. 네, English, Chinese, Spanish, German, B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어머니들이 본질적인 궁금함이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럼 과연 그룹 1의 English Lit과 English Langlit 과 그룹 2의 English B 이 세 개는 같은 잉글리시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 세안 영어 세안 잉글리시를 맡고 계시는 대표 미녀 강사 이승현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선생님. 네,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룹 1은 원어민 수준의 친구들이 듣는 수업이죠. 그래서 잉글리시 리터처 같은 경우는 문학 작품을 보게 됩니다. 그래서 뭐 소설, 시 이런 작품을 보고 분석하고 그걸 분석한 걸 좀 에세이를 쓰는 그런 수업이고요. 그래서 논술형 수업입니다.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같은 경우는 리터처와 똑같습니다. 근데 이제 비문학적인 요소가 들어가요. 그래서 광고라든지 뭐 레터, 뭐 신문 기사 이런 것들까지 보고 분석을 하고 에세이를 쓰는 수업입니다. 근데 이제 English B 같은 경우는 아까 강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제2 외국어 개념으로 배우는 수업입니다.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조금 뭘 분석한다기보다는 토플이랑 좀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오, 역시 상세한 설명이고 자세한 설명이네요. 네, 역시 대표 강사 이승현 선생님이었습니다. 미녀. 네,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부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. 그럼 과연 어떤 과목을 골라야 되느냐? 자, 이것은 저희 학생들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우선적으로 해외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학생들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한국어가 아무래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. 네, 적응이 안 됐으니까요.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잉글리시 리터러처나 랭귀지 리터러처를 고르면 좋을 것 같은데, 자,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. 선생님이시라면, 네, 이 선생님이시라면 잉글리시 릿을 고를까요? 랭릿을 고를까요? 저면 무조건 Language and Literature를 추천드립니다. 왜냐면 학생들이 조금 더 익숙한 그런 신문 기사라든지 광고라든지 뭐 만화라든지 이런 것까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분석을 할 때 수월합니다. 네, 뿐만 아니라 저기 보시면 잉글리시 리터러처 같은 경우에는 7점이 나올 확률이 4%, 6점 나올 확률 18%, 합이 22%밖에 되지 않는다. 평균 점수 4.84. 네, 5점 나오기도 힘듭니다. 하지만 잉글리시 랭릿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점수가 그래도 5.14가 되고 6점 이상 나올 확률도 38%에 육박하오니, 그러니 아무래도 잉글리시 릿보다는 잉글리시 랭릿을 고르는 게 점수밖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. 네,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학생들이 사실 외국 경험이 많지 않다, 오랜 기간 동안 외국에 적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점수를 잘 받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런 경우에는 코리안 리터러처와 잉글리시 B 조합을 추천해 드립니다. 왜냐? 6점 이상 나올 확률이 코리안 릿과 잉글리시 B와 둘 다 76% 이상으로 육박하니까요. 네,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리안 릿과 잉글리시 B가 아무래도 더 좋은 점수, 6점과 7점 확률 최대치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이제 그룹 3로 넘어가서 사회 과목은 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고르면 좋을까요? 사회 과목은 사실 되게 여러 가지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. 네, 이코노미스, 비즈니스, 뭐 지오그래피, 사이콜로지, 히스토리 등등이 있는데요. 자, 근데 여기서 고르실 때 있어가지고는 학생들의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성향, 아까는 환경적인 성향이었더라 한다 그러면 지금 개인적인 성향을 고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 학생이 외우는 걸 좋아하는지, 아니면 외우는 걸 싫어하고 조금 더 이해해서 응용하는 것을 좋아하는지, 이것에 따라서 과목 선정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저의 추천 과목은 이코노미스와 비즈니스입니다.
자, 이유는 사실 간단한데요. 일단 이코노미스라는 비즈니스가 평균 점수도 5.31에서 5.34, 다시 말해서 평균 점수가 가장 높고요. 그리고 6점 이상 나올 확률도 약 50%에 육박한다는 점. 네, 이 점에 있어서 상경계를 꼭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을지라도 이콘과 비즈니스를 고르는 것이 총점을 높여주고 내신 관리를 하는데 조금 더 용이하다라는 점이 있어가지고 이콘과 비즈니스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학생들이 진짜 많이 물어보는 게 네. 쌤, 저 수포자인데 이콘 골라도 돼요?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. 네. 아, 이게 굉장히 많은 스테레오타입이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선입견인데 이코노믹스 그러면 수학을 잘해야 된다? 아니에요. 자, 대부분의 학생들과 학부모이 생각했을 때 수학하면 다들 이제 뭐 미적분이나 뭐 아니면 뭐 벡터, 기하 이런 게 나온다고 생각하는 게 수학이잖아요. 이코노믹스는 산수입니다. 다시 말해가지고 담배에다가 세금을 붙여서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는가? 이 정도만 구할 수 있으면, 더하기 빼기만 할 수 있으면 이코노믹스 전혀 문제 없이 할 수 있습니다. 네, 역시 경제 선생님. 경제 선생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. 네. 그럼 이제 마지막 그룹 4. 네. 좀 통계적인 수치보다는 아무래도 좀 전공 적합성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렇죠? 네. 그러면 좀 그룹 4에서는 어떻게 과목을 조합하는 게 좋을지. 네. 그룹 4는 제가 딱 한마디로 설명드리겠습니다. 네, 통계의 늪에서 벗어나십시오. 네, 수치의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. 라는 겁니다. 네, 통계와 수치, 다시 말해가지고 그룹 4 그러면 딱 뭐 세네 개죠. 사실은요, 바이오, 캠, 피직스, 컴사, 뭐 ESS 이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수치로만 봤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이 피직스, 네, 피직스가 평균 점수 5.29에 7점 나올 확률이 24%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피직스, 수학, 어떻게 보면 물리에 관계가 없더라, 관심 없고 관계 없더라도 골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지금 여기 피직스가 5.299, 7점 나올 확률이 24%라고 할지라도 이건 피직스 정말 잘하는 타고난 학생들이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. 아, 저희 황호쌤 같은. 아, 우리 황호쌤. 네. 네, 우리 슈퍼 천재 김황호 선생님 같은 분들만 가능할 수 있죠. 네.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다? 바로 이거다. 전공 적합성과 관계해서 네, 과학 과목을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룹 4에서 예를 들어서 공대를 가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HL로 피직스를 고르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의대나 약대를 간다 그러면 당연히 바이오랑 캠을 고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그룹 4는 네, 수치, 이거 퍼센트 보지 마세요. 학생들의 전공에 맞게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수학. 네. 뭐 AA 있고 AI 있잖아요. 네. 그 두 개 다른 점이 뭔지 한 번만 설명 부탁드려요. 네, 수학 A랑 수학 AI 다른 점 간단합니다. 자, 쉽게 말했을 때 A는 칼큘러스 부분이 좀 더 강화됐다. AI는 통계 부분이 강화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,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 확신과 불확신의 차이다. AA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매스 HSL과 90% 일치하다. 하지만 수학 A에는 약간 새로 나온 짬뽕된 개념이 많다. 이건 제 뇌피셜이 아니고요. 이건 실제로 그 스피시맨이라 그래가지고 IB에서 내온 샘플 문제를 보고 제가 판단해 봤을 때 아무래도 AI 같은 경우에는 말로는 통계가 많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칼큘러스랑 벡터, 기하 다 짬뽕돼 있고요. 거기에 좀 더 수학적으로 계산기 두들겨야 되는 문제가 더 많이 나온다는 점이 있어서 좀 더 복잡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. 그럼 이제 전공 적합성이랑은 많이 크게 관계가 없나요? 전공 적합성이랑 그렇게 크게 관계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네, 수학 AA를 하더라도 이공계 가는데 전혀 문제 없고요. 그리고 뭐 상경에 가는 데는 더더욱이 더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. 네,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2탄으로 과목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봤고요. 지금 저희 2년간 저희 세안 IB 학원에서 수강 학생이 몇 명 정도죠? 대략적으로 한 3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2년간만의 수치입니다. 그래서 300명의 학생을 오늘 한 데이터베이스 해서 오늘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봤고요. 저희가 또 그 데이터에 관련해서 조금 뭐 학습 방법이나 진학 상담 이런 것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.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희 위에 이렇게 카카오톡 아이디 올려놨어요. 그래서 저희 세안 아이디 추가해 주셔서 상담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거고요. 또 블로그도 올려놨습니다. 여기에 더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고요. 저희 오늘 유튜브 보시고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영상 업데이트 해드려서 많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